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에너지 응용공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뭐 11장의 중요한 진도는 다 나갔지만 그 맨 뒤에 재미있는 게 좀 있어가지고 한 5분 10분 동안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9장 10장 11장을 해가지고 이번 학기에 이제 앞에 굵직한 게 끝났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5, 6주간 어떻게 진행될 건지 요약을 하고 12장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흡수식 냉동 사이클의 계략도에 대해서 자세히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에 뭐 제목은 특별 관심 주제 이렇게 했는데 그냥 요 뒤에 연습 문제 같은데 냉동 관련해서 냉동 냉방 관련해서 재밌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재밌는 얘기나 좀 하고 부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전 발전 또는 열전 냉동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가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펠티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펠티어 소자, 펠티어 엘리멘트를 찾아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제백 이펙트라는 거랑 우리가 이제 열전 온도 측정기 여러분들이 그 체온계 제일 쪽에 쓰는 디지털 체온계 제일 쪽에 쓰는 거랑 다 붙은 내용인데 냉동에 관련된 것만 먼저 한번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종금속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류의 물질을 붙여 놓으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느 전원이 있고요. 전원이 있고 전원에다가 이제 서킷을 만들 적에 이게 그냥 저항이 하나 달리고 뭐 똑같이 구리로 만들어졌으면 모르는데 이제 이게 두 가지 물질로 절로 백지로 가서 하고 보죠. 그래서 이종입니다. 서로 다른 종류 물질. 우리 이종 격투기 하죠. 이종 격투기가 이제 뭐예요? 이종이니까 서로 품종할 때 종자 목을 종. 이종.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류라는 거죠. 그래서 이종 격투기는 뭐 권투 선수랑 레슬링 선수랑 뭐 주짓수랑 싸우고 막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회로를 만들 적에 여기에 뭐 구리라는 물질이 가지고 주로 이제 서킷을 만들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이제 전압차를 쟀다. 그런데 이게 두 개가 구리고 여기가 콘스탄탄. 그러면 이 두 개의 물질이 다른 거죠. 그래서 물질이 얘는 다 구리고 빨간색은 이제 콘스탄탄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이종 금속이 결합하는 이제 서킷을 만드는 거예요. 이 점을 뭐라 그러면 이종 금속이 서로 만나는 데죠. 여기를 접점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도 접점이 되겠죠. 그런데 이 접점들에서는 좀 별난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제백 이펙트라는 건데요. 제백 효과. 그거는 뭐냐면 여기에 접점 A에 A 접점, B 접점 이렇게 놓고 TA하고 TB가 다르면 그러면은 여기에 기전력이 발생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제백 효과는 온도 측정에 사용하죠. 여러분들이 기계공학 실험 1 다 필수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열전돼 가지고 온도 재는 실험이 있었죠. 네. 이게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온도가 다르다면 그러면 여기에 볼티지가 나온다면 그러면은 이거를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온도가 다른 데다가 이거를 이제 갖다가 놓은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저항을 붙이면은 여기서 전류가
이제 기전력 차이가 나니까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거를 또 배터리를 갖다가 놓고 축전을 하면은 이게 충전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주 굉장히 크게 사용을 하죠. 예를 들면은 여기에 이제 제철 공장이 있거나 큰 보일러가 이제 굴뚝에 항상 뜨뜻한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굴뚝의 안쪽은 굉장히 더울 거예요. 그러면 이 A 접점을 굴뚝의 안쪽에다 놓고 B 접점을 굴뚝의 바깥에 시원한 데 놓고 이렇게 놓으면 여기하고 여기가 항상 온도차가 나니까 이걸 가지고 발전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지금 재백 효과라고 부르는 효과입니다. 그러면은 온도 측정할 적에는 저항이 굉장히 작은 걸 찾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금속을 사용하죠. 그런데 이게 발전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현상을 뭐라 그러냐면 열과 전기가 서로 교환된다. 그래가지고 열전 현상이라고 불러요. 서모 일렉트릭 이렇게 되죠. 현상, 이펙트, 페노메나 이렇게 하면 이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온도차를 잴 적에 이제 금속을 쟀는데 발전을 하려면은 이제 그 전압차가 굉장히 크게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A, B 금속이 반도체 P형, P타입, N타입, N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발전을 많이 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아까는 두 접점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P형 반도체가 있고 N형 반도체가 있을 때 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두 개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그러면 여기가 접점 A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P형 반도체를 놓고 이렇게 연결시키면 B 접점이 나오고 여기에 또 N형 반도체를 놓고 또 접점을 하면 그 지금 뭐 하냐면은 내가 이게 한 직선에다가 P형, N형 쭉 반도체를 PN 이렇게 번갈아 놓는데 이렇게 P형, N형, P하고 이제 전류가 흘러갈 때 PN으로 만나는 접점이 A 접점들이라면 NP로 만나는 접점들은 B 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접점과 B 접점이 교대로 나타나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P형, N형 반도체들을 그리던 색깔로 돌아갈까요? 그러면 P형, N형, P형, N형 이렇게 반도체들을 쭉 교대로 놓고요. 연속적으로 놓고 이렇게 계속 연결해 나갑니다. 그러면 얘는 A 접점, A 접점이 다 생기고 이거는 B 접점, B 접점이 생기죠. 그래서 전기가 통하지 않게 이제 하고 열 전달은 잘 되는 물질로 이렇게 딱 커버를 하면 그리고 여기를 한쪽을 뜨겁게 해주고 T hot 여기는 T cold 이렇게 놓고 이제 여기서 전선을 뽑습니다. 전선을 뽑으면 여기에 전류가 흘러가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충전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열전 발전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한 줄만 놓는 게 아니고 이제 정방형으로 놓죠. 그래서 한 줄이 다 끝나면 그 다음 줄에 또 놓고 또 다음에 놓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쓰는 P형, N형 반도체는요 좁쌀만 해요. 그래서 그 이제 이렇게 되는 데다가 P형 이제 깔죠. 그래 놓고 P형 이렇게 깔고 쭉 간 상태에서 이제 N형 반도체가 요 사이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쭉 아래 위 여기는 밑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쭉 연결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아래판과 위판에 열을 온도 차이를 주면 이걸로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열전 발전이라고 합니다. 또
거꾸로 요번에 똑같은 데서 발전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내가 전압을 걸어줍니다. 그래서 전류를 강제로 흘려요. 그러면은 거꾸로 여기가 따뜻해지고 여기가 차가워집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쪽을 차갑게 만들면 우리가 열전 냉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쪽으로 돌아가 보죠. 그러면 여기 이제 그림이 있는데 이게 그 그림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것이 뭐 P형 반도체랑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교대로 놓고 이렇게 연결시킨 거 보여주죠. 그래서 A 접점, B 접점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가 한쪽을 따뜻하게 해주면 한쪽을 하면은 그러니까 발전을 시키면은 이쪽에서 열을 주고 이쪽에서 Q가 들어오고 이쪽에서 Q가 빠지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래서 이 전류가 가지고 발전을 할 수 있다. 그 얘기고 우리가 거꾸로 여기다 배터리를 놓고 전류를 흘러주면은 한쪽이 차가워지고 한쪽이 따뜻해진다. 그래서 이거의 응용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화장품 냉장고고요. 화장품 냉장고는 이제 아주 조그맣게 생겼죠. 책상 위에 놓고 뭐 화장하는 사람들 요새 남자들도 화장 많이 하죠. 요 안에 뭐 스킨, 로션 뭐 이런 거 몇 병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조금만 냉장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컴프레서 달고 그 다음에 응축기, 팽창 밸브 뭐 이렇게 돌리면은 소음도 많이 나고 가격도 많이 비싸지겠죠. 그런데 화장품 냉장고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조그만 거 넣어놓고요. 하루에 딱 2번밖에 안 열어요. 아침에 세수하고 딱 열어가지고 꺼냅니다. 그래서 차가우면은 냉장고 잘 되네. 그리고 닫아놓고 저녁에 돌아와서 또 씻은 다음에 또 열어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밑에 거 딱 꺼내서 시원해요. 그러면 잘 되네. 그리고 불만이 없습니다. 그렇게 냉장 능력이 세지 않아도. 그리고 조용하기만 하면 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냉장고 옆에서 보면 여기 문짝이 있고 선반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 이 열전에 콜드 플레이트 쪽을 이쪽에다 붙이고 핫 플레이트는 이쪽에 붙여 놓습니다. 그럼 여기가 뜨뜻해지면은 바람이 이렇게 올라가서 회전을 하면서 냉각을 시켜주죠. 그러면 이 안에는 이제 차게 유지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통 2개 정도 붙여가지고 화장품 냉장고를 이제 만듭니다. 이게 오프라인 강의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내가 갖고 와서 보여주는데요. 이게 지금 파는 게 이 열전 소자 파는 게 여기가 뭐 한 5cm, 여기가 5cm, 두께는 한 7mm 정도 됩니다. 요거 하나가 미제는 2만원, 중국산은 7,000원 정도 합니다. 요거 2개 붙여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고요. 또 화장품 냉장고도 있고, 또, 자동차에서, 자동차 비싼 거 사면은요, 자동차에 냉장고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콜라캔 2개 정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고요. 요즘은 그 피크닉 가는 아이스박스도 이제 여기에 전기 코드가 있어가지고 이거 이제 차량의 그 시가잭에 12V 연결시켜 놓으면 이 안에가 냉장이 되게 만들 수 있죠. 어디선가는 더운 바람이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열전 소자를 사용하고요. 열전 발전 같은 경우에는 요새 대규모 발전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에서 굴뚝에다가 붙여가지고 열전 발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요새는 마시는 물을 차갑게 하고 뜨겁게 할 때도 열전 냉동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냉동 다 배웠는데 어디 가서 화장품 냉장고 열어봤더니 이거는 도대체 무슨 사이클을 사용하나? 우리 냉동 사이클 3가지 중에 하나라고 배웠는데 뭐 이럴까봐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신개념 냉동 기술들이 좀 있거든요.
요번 숙제는 또 따로 해서 올릴 거니까 이 문제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클래스 학습 자료실에 업로드 되니까요. 공지사항 잘 보기 바랍니다. 또 다른 특별한 냉동 기술에 보텍스 튜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그러니까 정식 냉동 사이클은 아니고요. 특수한 현상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압축 공기를 사용해서 이제 불어주면은 여기 공기가 굉장히 세게 들어가게 되죠. 공기가 들어가서 이쪽에서 쳐다보면은 이렇게 원통에 보텍스 튜브는 이제 여기다 구멍을 내서 여기다 강한 바람을 불어줍니다. 그럼 이 안에 굉장히 강한 속도로 와류가 돌게 되는데요. 이 와류가 참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기가 들어왔으니까 어딘가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근데 이쪽으로 나가는 이쪽에는 중앙 부분에 있는 공기를 빼고요. 그게 이제 왼쪽이고 이쪽으로는 이 겉에 부분에 있는 공기를 빼는데 이게 원심력에 의해 가지고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차가운 공기가 나오고 바깥쪽에는 뜨거운 공기가 나오게 됩니다. 해보면 진짜 신기하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보텍스 튜브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아파트 천지가 됐지만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렇게 지붕을 가진 보통 이렇게 지붕을 가진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텍사스니 멕시코니 뭐 이런 데 가면은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이쪽에서 태양열이 이제 비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붕이 굉장히 뜨거워져요. 그래서 지붕에서 뜨거워지니까 단열재를 좀 깔아도 그래도 지붕이 더워지니까 여기서 지붕이 더운 데서 복사열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붕을 어떻게 식힐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오래전부터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었죠. 그래서 지붕을 이제 보면 지붕을 이렇게 두 겹을 짓습니다. 지붕을 하나 여기는 햇볕이 직접 떨어지니까 되게 뜨뜻하겠죠. 근데 요 안에다 지붕을 하나 또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가 햇볕이 들어와가지고 여기가 뜨뜻해져요. 여기가 가열되거든요. 그러면 굴뚝같이 됩니다. 여기가 온도가 뜨거워지니까. 그래서 온도가 뜨거워지니까 굴뚝처럼 이렇게 빠져나가요. 이렇게. 그래서 비가 오면은 방수가 안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뚜껑을 하나 씌워 놓죠. 그러니까 이렇게 뚜껑 씌우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붕을 주고 이 안에 진짜 지붕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 틈으로 새로운 공기가 계속 들어와서 나가기 때문에 이 밑에 지붕은 차가운 공기로 이제 식어져서 그렇게 덥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던 것들은 전통적인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똑같은 걸 씁니다. 이 지붕이 있고요. 이 지붕 위에 하나를 더 씌우죠. 그래서 여기에 뭐를 놓느냐 하면은 태양전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서머 일렉트릭 제너레이터 쓴다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아까 그 열전 냉동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열전 냉동기 여기는 이제 태양전지 PV셀을 깔아요. 그럼 전기가 막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전기를 가지고 여기에 열전 냉동기를 해서 이쪽은 차갑게 만들고 그러면 차가운 바람이 밑으로 떨어지겠죠. 반대쪽은 되게 더워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더운 것은 이쪽에서 공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식히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붕을 했더니 거의 냉방장치가 그런 컴프레서 같이 시끄러운 거 없이 조용히 잘 돌게 되더라. 그리고 태양이 떠서 더워지면 저절로 냉방장치가 들어오고 태양이 없어지면 저절로 냉방장치가 꺼지더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시도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는 게 여기에 자동차 위에 이제 태양전지를 놓고요. 이 태양전지에서 나온 전기로 이제 이 안쪽에다가 이제 공기가
순환돼서 빠지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서 차가운 공기를 여기에 있는 팬으로 이제 여기서 뽑아 주면은 저절로 다른 데서 이렇게 공기가 들어올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차를 타면은 굉장히 여기가 뜨거운데 이걸 자동으로 햇볕이 많이 비치는 데 갖다 놓으면 공기가 점점 많이 통과해서 차 안을 좀 시원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이제 태양 전지를 놓고 여기서 전기를 가지고 펌프를 가동해서 여기서 이제 물을 끌어올리는 장치죠.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 우리나라 모든 집들이 다 에어컨을 그냥 쓰니까 냉방 장치가 들어오면 다 이렇게 냉동 사이클을 돌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뭐 미국 갔을 때 얘기 자꾸 해서 미안한데 거긴 뭐 땅이 넓고요. 수자원이 풍부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 건물이 있는데 이 밑에 지하수가 흘러가잖아요. 그럼 이 지하수가 온도가 뭐 10도씨, 차가운 데는 높은 데는 15도씨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물을 펌핑 해가지고요. 이렇게 코일에다가 넣고 다시 집어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열교환기 설치하고 바람만 불어주면은 그냥 공기 조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하에 이렇게 차가운 열 소스가 있을 때 에어컨 없이 그냥 냉방을 하면 전기료가 훨씬 절감이 되죠. 그리고 또 비슷한 예로 지열 냉방이 있어요. 지열 냉방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우리가 지금 이제 배웠지만은 집이 있을 때 여기다가 이제 실내기를 놓잖아요. 그리고 원래 여기다 놓으면은 실외기가 이제 있죠. 그래서 컴프레서가 돌고 여기에 응축기에서 열이 이제 방출되잖아요. 응축기에서 열이 방출된다는 얘기는 응축기를 식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공기로 식히는 것보다 액체로 식히면 훨씬 열 전달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기를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지하에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물을 흘립니다. 그럼 물이 들어갔다 땅속으로 흐르면서 굉장히 시원하게 식어갖고 오죠. 그걸로 여기를 냉각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공기 중에 열 방출하는 것보다 땅속에 열 방출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땅속이 따뜻하니까 바깥에 영하 10도, 20도일 때보다 땅속이 따뜻하니까 여기서 열을 받아서 히트펌프, 좀 전에 배웠죠? 냉난방 겸용기 이런 거를 설치하면은 훨씬 더 자연 뭐 친환경적이고 뭐 에너지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열의 이용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냉방 기술은 뭐 이 정도로 해두고 이렇게 해서 12일장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지를 좀 얘기를 이제 조금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강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시험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은 빨간색. 중간 시험을 보는 게 아마 10주-1에서 중간 시험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오늘부터 시작하는 건데요. 12장을 이제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순서가 우리가 그러니까 이미 교과서에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연력학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책이 이제 14장까지 아마 있는데요. 그래서 8장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가 9장, 10장, 11장을 에너지 응용에 들어와서 이제 배웠어요. 여기까지 중간 시험 받고 지금 냉동 사이클 배웠죠. 그런데 12장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8장을 배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장을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남는 대로 내연기관에 대해서 이제 배웁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면 이제 여기까지고 내연기관은 역시 상식선에서 이제 더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내연기관은 뭐 인터널 컨버션 엔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옛날엔 이게 한 학기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를 이제 한 주에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 시험이 10-1 대신 이거요. 맞나요? 네. 그리고 이 11주차에 이제 오늘 12장 배우는 것까지 포함해서 두 번을 더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12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가장 어려운 챕터입니다. 이 1장부터 14장 통틀어서 12장이 가장 어려운 챕터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3강을 3번을 하고요. 8장은 2번에 끝내고 14장 2번에 끝내고 그 다음에 얘도 2번에 끝냅니다. 그리고 기말 시험이 있죠. 그래서 마지막 15주차 이거는 뭐 한 강을 이제 차지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6, 3, 1 해서 더하면 이게 10번이 돼가지고요. 이게 15주차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강의가 10-1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중간 시험을 10-2로 하고 여기서부터 11주차에 들어가서 10번의 강의가 계속되면은 그러면은 이번 학기가 꽉 차게 끝나게 되겠습니다.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고 이건 선택 과목이니까요. 듣기 싫은 사람 들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력학 에너지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가르쳐 주려고 지금 진도를 빡빡하게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일단 그러면 여기서 12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먼저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각 챕터에 들어갈 때마다 어떻게 구성되는지 간단히 얘기를 하고 이제 들어가긴 할 건데요. 12장에서는요. 노트가 부실했어요. 노트 부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클래스에 가면은 내가 챕터 12에 대한 노트를 다시 업로드 시켜 놨거든요. 이거는 뭐라 그랬냐면 원래 그 생길책 그 배울 때 그 나눠주는 그 강의록이에요. 그래서 12장에서 이제 나오는 거는 여기가 제일 고난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12장 제목이 연력학적 성질들의 일반식이에요. 관계식. 릴레이션, thermodynamic property의 릴레이션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12장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내가 여기다가 노트를 해놨을 텐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내용들을 배워야 되냐면, 그래서 제일 어려운 내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력학적 성질, 딱 그러면 뭐가 떠오르나요? 그러면 족보가 떠오르죠. 그래서 PVT, CVCP, UHS 이런 애들이 떠오르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쪽은 측정이 가능한 물리량이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압력 재고, 온도 재고. 이제 부피는 어떤 통에 놓고 이제 무게 재면 되니까 부피가 저기 전체 그 큰 부위 나누기 질량하면 되니까 정압별, 정적별도 우리가 뭐 줄의 실험처럼 열을 가하면서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어떤 물질 단위 질량을 단위 온도만큼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이 얼마냐. 그래서 1kg을 1kg을 1도 올리는데 들어간 열량이 얼마냐. 이렇게 해서 CVCP가 이제 됐죠. 이거 다 측정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12장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UHS 값들은 주로 어떻게 구했습니까? 네. 이게 뭐 이상기체는 식으로 푼다.
습증기는 표를 찾는다. 비압축성 물질은 식으로 푼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기체인데 이상기체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비압축성 물질인데 V가 아주 콘스탄트 아니고 조금씩 변하면 어떡하냐 이거죠. 네, 그게 일반 물질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은 딱 이렇게 정확하게 이상기체는 뭐 PV는 RT를 만족하는 이렇게 PVT의 관계가 이렇게 딱 주어진 경우 뭐 이런 경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크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반 물질에 대한 근데 일반 물질은 이거 PVT, CVCP는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일반 물질에 대해서 내가 일반식을 연력학적 성질들의 관계를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DU에 관한 U, HS 그래서 DU, DH, DS에 관한 일반식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PV 이거는 이걸 어떻게 구하겠다고요? PVT, CVCP를 가지고 얘네를 유도할 수 있는 식을 유도하겠다는 거. 이게 12장의 가장 큰 우리가 갖고 있는 숙제예요. 그러면 이거를 가기 위해서 이제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 아주 몸통은 뭐냐면은 연력학 성질에 대한 일반식이라는 걸 우리가 유도를 하겠다. 그러면 이 일반식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DU는 뭐다? DH는 무슨다? DS는 뭐다? 그럼 이거를 1에서 2까지 막 적분을 다 때리면 이게 U2- 이 식은 똑같이 하면 U2-U1은 뭐다? 적분을 한번 하면요. 이렇게 S2-S1은 뭐다? 이렇게 해서 식을 다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 뽑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냐면 그럼 우리가 이상기체라 그래서 그때 막 했던 거 있죠. 이상기체는 PV는 RT를 따르며 U는 T만의 함수이다. H는 온도만의 함수이다. 믿자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믿는 게 아니고 이 일반식을 내갖고 여기에 이상기체 PV는 RT를 집어넣으면 U가 T만의 함수이고 엔탈피가 온도만의 함수이라는 걸 증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연력학의 최고 난도죠. 또 여러분들이 습증기 같으면은 이제 표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표는 누가 만들어요? 이 일반식을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습증기에서 내부 에너지 측정해봐. 내부 에너지 측정할 수가 없거든요. 엔트로피 엔트로피는 측정하는 값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습증기를 새로운 냉매를 개발했어요. 그럼 이 냉매를 가지고 냉동 사이클을 돌리면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알고 싶죠. 그러면 그 냉매에 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부 에너지, 엔탈피, 엔트로피가 나오는 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표는 이 식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누가 이 식을 사용하느냐? 그러면 연력학의 표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이 식을 사용합니다. 또 비압축성 물질이면은 우리가 사용했던 비압축성 물질 우리가 사용했던 그 비압축성 물질에 관한 식들이 과연 맞는가 이것들을 다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CP와 CV에 관한 얘기도 좀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게 몸통이고요. 근데 연력학적 성질에 대한 일반식을 유도하는데 수학적으로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히 넘어가고 이제 응용 분야만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일반식을 하려면 수학으로 뭘 조금 해야 돼요. 근데 이 수학에서 이제 하는 게 맥스웰 릴레이션이라는 겁니다. 맥스웰 관계식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야 맥스웰 관계식을 자유롭게 사용해야
이 식을 유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원래 주류는 수학에서 맥스웰 관계식을 배워서 그걸 사용해서 연력학 성질에 관한 일반식을 유도하고, 이 유도된 일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했던 여태까지 이상기체의 식이라든지 비합축성 물질의 식이 맞는지 보고, 그리고 맞는다면 나중에 습진기 같은 거를 새로 개발했을 때 이런 식을 사용해서 이제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최고 난도가 되겠죠. 그래서 CPCV에 관한 식 뭐 이런 게 있는데, 맥스웰 관계식을 하고 나니까 주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가 누가 하나 끼어 들어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클러페이론 식이라는 게 하나가 들어와요. 왜냐하면 맥스웰 관계식하고 아주 닮았거든요. 맥스웰 관계식이 아니고요. 그냥 어디다 집어넣고 싶은데 여기가 가장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필이면 여기다가 끼워 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12의 1절, 12장의 2절은 맥스웰 관계식에 투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러페이론식이 나오고, 이 내용이 쭉 흘러가다가 맨 뒤에 또 생뚱맞게 줄 톰슨 계수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은 냉매 선정에 쓰는 건데요. 이 줄 톰슨 계수도 이런 그 일반식들을 이상기체 가지고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끼워 놓고, 그러니까 지저분하고 복잡한 건 12장에 다 때려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뭘 할 거냐, 오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12장 1절 2절을 딱 끝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 나머지 부분을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나눠준 강의 노트에 가면요, 12장 딱 들어가면은 클러페이론 이퀘이션 이것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진도를 나갈 수가 없죠. 지금 일단 뭐를 하냐면 얘보다 앞에 맥스웰 관계식을 먼저 해야 돼요. 이게 오늘 할 거고요. 클러페이론 이퀘이션 배우고 나면은 이게 뭐 두 슬라이드 나오고, 그 다음에 요 12장 5절 전에 또 그 일반식을 유도하는 굉장히 긴 분량이 들어오고, 줄 톰슨 계수는 5분이면 끝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구경만, 이런 게 줄 톰슨 계수구나 해서 정의만 보고, 요게 줄 톰슨 계수거든요. 유척하게 쓰는 뮤자를 써놓고, 유척학에서 이게 점성이지, 그러니까 밑에다가 줄 톰슨 이렇게 하점자 하나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12장이 끝나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가요. 8장에서는 이제 엑서지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12장에서는 이제 요거를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교과서대로 나와 있는 그 PPT를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한 챕터씩 넘기, 12장 1절 보면 맨 그 수학이에요. 미분, 그러니까 캘큘러스죠. 미적분학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이거 백날 해봐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여기 제목이 뭡니까? 여기 제목이 맥스웰 릴레이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맥스웰 릴레이션을 하는데, 오늘 이 강의가 끝나는 30분 뒤에는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그냥 다 외우게 될 겁니다. 아마 그냥 외워도 30분은 걸릴 거고요. 이게 그냥 외우면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결국 여기에 나오는 연력학 성질은 딱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PV와 TS만 있습니다. PV, TS 빼고 아무것도 없죠. 그거 가지고 공식 4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그냥 외우면 외워지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이 4개의 식을 자유롭게 하게 됩니다. 내가 이쪽 딱 써주면 이쪽이 나오고, 이쪽 써주면 이쪽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 법칙을 이제 하는데, 그 법칙이 이제 근거가 없는 법칙이 아니고요. 수학에서
자코비안이라는 굉장히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있고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행렬식이라고 배웠죠.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근데 뭐 수학도 나오는구나 하지 마세요. 이거 끝나고 나면은 이거 정말 쉽네. 그리고 이 식이 그냥 저절로 불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이렇게 띄엄띄엄 찾고 그러면은 나중에 일반식 유도할 적에 불편해요. 그냥 이쪽 나오면 이로 탁 넘어가게 그런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마법과 같이 그런 실력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코비안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12장 1절과 12장 2절에 있는 내용을 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거는 맥스웰 관계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원래 맥스웰 관계식은 총 12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12개 중에서 우리는 엔탈피가 나오는 식이 있죠. 그러니까 조자룡의 쌍창에서 우리는 TDS는 DU 더하기 PDV하고 TDS는 DH-VDP 여기까지만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학원과로 가면은 이제 깁스 에너지 우리는 엔탈피까지 했는데 내부 에너지는 누구든지 다 하는 거고요. 엔탈피는 내부 에너지 더하기 PV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더 이상 안 들어가고 화공과는 여기에 추가로 깁스 에너지를 합니다. 화공.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원래 헤르몰츠 에너지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깁스고요. 이게 헬름홀츠 TG 에너지. 이건 전자과에서 쓰는 건데요. 이게 이거 헬름홀츠에서 H를 따오려다 보니까 대문자고요. 엔탈피가 있네. 그래서 얘네가 이걸 못 쓰고 여기다가 F자를 씁니다. 헤르몰츠 에너지 F. 근데 원래는 여기에서 맥스웰 관계식이 4개, 여기서 4개, 여기서 4개 이렇게 나와서 12개예요. 근데 우리는 12개 안 하고 4개만, 왜냐면 요 식에서 나온 건 4개만 딱 배울 겁니다. 그래서 맥스웰 관계식 4개를 하는 게 이제 목표예요. 근데 그거를 4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개념을 들여오느냐 하면 그냥 수학적 근거가 있고요. 이게 굉장히 심오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맥스웰 관계식 유도하는데 필요한 것만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자코비안이라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코비안이라는 거는 이제 맨 처음에 뭘 알아야 되느냐면 이제 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맵이 뭐예요? 맵이 지도죠, 지도. 그래서 매핑. 아니, 지도가 동사가 되나요? 맵이라는 게. 그래서 이 맵이라는 게 우리가 그 함수 배울 적에 집합과 집합을 이제 연결시켜 주는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그 동영상 해리포터에 보면은 거기에 맥거나걸 교수 있죠? 그 할머니. 그 할머니가 막 이렇게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있는데 이 할머니가 책상에서 펄쩍 뛰면서 고양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제 고양이가 이렇게 되면서 야옹 하면서 고양이가 되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동영상을 이제 물론 이제 편집이죠. 그 그래픽인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뭐 요런 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점을 따라가게 하고 턱에도 점 몇 개 찍어서 이렇게 점을 따라가게 하고 뭐 코끝에 하고 콧볼은 이렇게 가게 하고 해서 이 점이 이 점으로 가고 그게 매핑이에요. 그래서 요 점이 요 점하고 대응시키고
뭐 이 점은 이 점하고 대응키고 이렇게 하는 게 매핑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 번에 팡 변하면 재미없으니까 중간에 이제 단계를 둬서 착착착착 변하면 사람들이 오, 사람 얼굴이 고양이 얼굴로 바뀌었네. 요새 뭐 그런 그 앱도 있던데 자기 얼굴 사진 집어넣으면은 늙어서 할아버지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뭐 눈꼬리 좀 잡아가지고 눈꼬리 좀 이렇게 처지게 만들어주고 뭐 주름 좀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럼 이제 늙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매핑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동영상이라고 말했냐면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자코비안이라는 걸 도입을 하는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수학으로 가면 여기 x축, y축이 있어요. 여기에 무슨 도형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다른 도형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UV라는 도형으로 바꾸면 이제 선형 변형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겠죠. 예. 그래서 이게 선형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고요. 리니어 매핑이 있고 난 리니어 매핑이 있어요. 리니어 매핑이 뭔지 좀 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매핑이라는 얘기를 조금 이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와서 이런 건 다 여러분들 수학적으로 근거를 좀 주고 이거 상식선에서 막 주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이거 다 몰라도 자코비안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저기 좀 가죠. 그래서 아까 내가 인터넷을 좀 찾아놨는데요. 그래서 인터넷에 가서 유튜브 잠깐 보고 그래서 리니어 매핑이라는 게 있어요. 얘가 25분짜리인데 내가 이 사이트는 위에 보이면 요거 보고 하세요. 근데 앞에 조금만 쓸만하고 별로 그렇게 쓸만하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리니어 매핑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빨간 점이 원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차원 평면에서 2차원 평면으로 리니어 맵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드는 겁니다. 세 가지 조건이 지켜져야지 리니어 매핑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XY축, Y축이 회전하면서 비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평행선은 평행선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노란색이 평행선이죠. 그거 평행하고 하얀색이 평행하잖아요. 그게 평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등간격으로 격자를 이제 잘랐으면은 그게 간격이 또 등간격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많이 늘어나고 어느 부분은 조금 늘어나면 안 되고 그리고 원점은 픽스돼 있어야 된다. 그게 리니어 매핑의 이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리니어 맵할 때 처음에 XY에서 요 두 점이 있죠. 요 두 점이 이제 뭐냐면 1, 0하고 0, 1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XY에서 이렇게 변했죠. 보라색 점이 이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런 얘기죠. 빨간색 쓰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XY 좌표계 쓸 적에 이쪽 X방향 기본 벡터 I, Y방향 기본 벡터 J 있었잖아요. 그럼 이게 0, 1, 이게 I 벡터고 이게 이제 J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쫙 회전시켰을 때 이 점이 어디로 가고 이 점이 어디로 가느냐 그걸 가지고 변환을 매트릭스 곱하기로 변환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요 연두색 점은 또 추가점이에요. 그것도 보고 빨간색, 보라색,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있던 그 좌표계랑 한번 이제 겹쳐서 보면은 이게 어떻게 이동했는지 알 수 있죠. 원점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먼저 번에 10점이 절로 이동한 거죠. 이 10점은 밑에 있는 보라색 점으로 이동한 거고 그 다음에 0, 1 그러니까 J 벡터죠. J 벡터는 그 점은 이쪽 점으로 이제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좌표계를 따가지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좌표를 따가지고 매트릭스를 만들면요, 이 매트릭스가 트랜스폼 매트릭스예요. 이거를 내가 아무 점 있잖아요. 뭐 아까 뭐 2, 3 뭐 이런 점에다 곱해주면은 바뀐 위치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래 이런 도형이 있잖아요. 그거를 리니어 매핑하면은 이렇게 지금 노란색으로 이제 바뀌어 가잖아요. 그러면 면적이 변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면적이 1.86배가 됐네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리니어 매핑이 아니고 이제 대칭 변환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y축의 플러스 마이너스 바꿔요. 그러면 면적은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요걸 하나 봐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었다면은 이렇게 대칭으로 가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겠죠. 그러면 부호가 마이너스가 이제 붙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보고 여기 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국 사람들 공돌이의 수학 여기도 보니까 뭐 좀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자코비안 얘기가 있고요. 이 자코비안 얘기 내가 좀 이따 할 거고요. 지금 하려는 건 뭐냐면 선형 변환과 비선형 변환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형 변환이 좀 전에 본 이런 변환이죠. 원점에서 이렇게 평행한 선은 평행하고 등간격은 등간격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선형 변환이에요. 그런데 비선형 변환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비선형 변환. 이거는 간격이 막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평행선이 평행이 아닌 거죠. 근데 결국 이 비선형 변환도 아주 요 작은 영역, 아주 작은 영역을 보면은 그 부분에서는 선형 변환이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아까 면적 변하는 거 보셨죠? 그래서 이 면적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다시 박스로 와서, 그런데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요. 이 비선형 매핑 중에서 연력학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사용했었는데도 이게 수학적으로 이게 매핑이라는 말을 안 해가지고 그냥 계속 사용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볼까요? 내가 여기에 TS 선도에서 직사각형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카르노 사이클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ST, ST 이렇게 해서 뭐 1, 2, 3, 4 이렇게 있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우리가 맨날 해왔던 게 얘를 PV 선도에다가 옮겨 그리는 일을 우리가 맨날 해왔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서 가파른 거, 완만한 거, 가파른 거, 완만한 거.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됐을 적에 자, 이 1점이 되고 똑같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잘못 평형한 것처럼 같지만 이게 굉장히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이게 비선형 매핑이 아주 대표적인 거고 우리가 연력학에서 계속 써왔던 거예요. 그리고 PV 선도에서 TS 선도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자, 이때 우리가 여태까지 그냥 막 해왔던 얘기. 그러니까 이 점이 이 점하고 같은 점이잖아요. 이게 매핑이에요.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은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하고 다 짝이 지어져요. 자, 그때 보세요. 우리가 이 면적을 뭐라 그랬죠? TS 선도에서 Q네트와 의미가 있다. 여기는 워크네트의 의미가 있다. 근데 Q네트하고 워크네트하고는 같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면적이 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뭐 했어요? 시계 방향으로 돌면 플러스 부호,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마이너스 부호. 그러니까 면적의 의미가 그렇다 그랬죠. 이게
사실 자코비안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졸리더라도 좀 조금만 참으세요. 이거 쓸 거 아니니까. 원래 자코비안은 정의는 원래 이렇게 합니다. 내가 TS 좌표계에서 PV 좌표계로 변환을 했다. 그러면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그대로 먼저 써주는 거예요. 라운드 T, 라운드 T, 라운드 S, 라운드 S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라운드 P, 라운드 V, 라운드 P는 이렇게, 그러니까 T는 이렇게 줄을 맞춰주고, 처음은 TS는 이렇게 줄을 맞추고, PV는 세로를 맞추는 거죠. 라운드 V, 라운드 V 이렇게 맞춘 게 자코비안이고요. 이 자코비안을 이제 디터미넌트를 붙여주면은요. 디터미넌트 붙이면 어떻게 돼요? 이거 곱하기 이거는 플러스 5, 이거 곱하기 이거는 마이너스 5 해가지고 원래는 라운드 T, 라운드 P에 라운드 S, 라운드 V 빼기 라운드 T, 라운드 V에 라운드 S, 라운드 P 이렇게 해주는 게 자코비안이죠. 자, 이렇게 골치 아픈 거 다 잊어버리세요.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여기서부터 듣기만 하면은 이제 맥스웰 관계식 그냥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코비안을 이제 이렇게 쓰겠습니다. 수학과에서 보면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자코비안 이용법. 근데 나는 지금 이렇게 TS 선도에서 PV 선도로 이렇게 이동을 할 적에 나는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그렇게 복잡하게 쓰지 않고, 근데 이게 편미분하고 상당히 그래서 TS 좌표계에서 PV 좌표계로 변해가는데 이게 편미분하고 상당히 관련이 크거든요. 사실 이게 라운드 T, 라운드 S라고 내가 쓴 거는 거의 무슨 개념이냐면 아주 미세한 T에다가 아주 미세한 S를 곱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조금만 게 있는데 가로가 라운드 S고 미소 길이 이게 라운드 T예요. 두 개를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TS 선도에서 미소한 이 다각형이죠. 미소한 사각형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미소한 도형의 넓이에요. 근데 이 미소한 도형은 어떻게 생겼느냐? 아주 조그맣게 델타 T, 델타 S 이렇게 된 거죠. 요거를 매핑을 하면 PV 선도에 가면은 아까 이렇게 매핑이 되겠죠. 근데 아주 작아지다 보면은 이거는 뭐냐면 델타 P 곱하기 델타 V. 요 길이가 이제 델타 V가 되고 요 길이가 델타 P가 돼가지고 요거 두 개 곱한 거예요. 그럼 결국 요 면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학적인 의미는 물리학적인 의미가 아니고 수학적 의미는 자코비안의 수학적 의미는 매핑 전후의 미소 면적의 미소 다각형의 면적 비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자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제 외우는 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미 뭘 알고 있습니까? 이 면적하고 이 면적은 내가 매핑했을 때 TS 선도에서 PV 선도로 매핑했을 때 두 개의 면적은 같다는 걸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외울 점은 뭐냐면 자 1번 이건 이제 지우고 쓸게요. 이건 뭐 0번이라고 해요. 이건 0번. 그래서 내가 자코비안 중에서 TS 선도를 PV 선도를 이렇게 변화시켰을 때 얘의 값은
1이다. 요거를 자, 요거 이제 처음 외우는 거예요. 예, 요거 외우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건 다 증명할 수 있는데 증명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증명해도 뭐해. 그냥 외우면 더 빠른데. 그래서 자코비안의 성질 세 가지를 이제 외울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외우면은 그러면은 맥스웰 관계식 그냥 뽑아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인수분해하면 이거 수학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아주 나자빠집니다. 니네 수학 가지고 지금 뭐 하느냐는데 연력학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두들겨 맞춘 거예요. 근데 수학적으로 근거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무리해서 만든 거예요. 인수분해하면 편미분. 이거 들으면 아마 미칠 겁니다. 수학 아니 자코비안은 엄연히 자코비안인데 자코비안을 인수분해를 한다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수분해하면 편미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PV에서 TS로 간 게 아니고 여기 PV에서 TS, PVTS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PVTS, PV 선도, TS 선도 이렇게 외우세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하나가 같아요. 그래서 이게 PS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이 P가 공통이잖아요. 얘랑 얘랑 공통이잖아요. 그럼 얘가 인수분해돼서 빼요. 그럼 뭐가 되냐면 라운드 V, 라운드 S, P 이렇게 뽑혀요. 네, 이거 수학하는 사람들이 보면 미칩니다. 하지만 진짜 이런 걸 뭐 이거 진짜 증명하면 나옵니다. 자, 인수분해하면 편미분. 그럼 거꾸로 이 편미분은 내가 어떤 편미분을 알고 있다. 라운드 T, 뭐 라운드 P에 S 이런 거 나와 있다. 그럼 이거 자코비안으로 바꿀 줄 알죠? 이거는 뭐 우리 학생들 똘똘하니까 어떻게 바꿉니까? 이 S가 인수분해에서 빠진 거니까 TS, PS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자, 되겠어요? 인수분해에서 묶어낼 수도 있고 P 같은 놈이 있으면 묶어낼 수도 있고 편미분해 S를 다시 아래 위에다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바꿔놓을 수도 있고 그렇죠. 두 번째 성질 순서를 바꾸면 부호가 바뀐다. 자, 예를 들면 뭐 어떻게 할까요? 내가 라운드 TS가 있었는데 밑에가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SP인 거예요. SP. P 이게 적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S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인수분해를 못 하겠네.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TS, PS 요 순서만 바꾼 거예요. S하고 P 순서만. 그럼 앞에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묶으려고. 라운드 T, 라운드 P에 S 이렇게 묶으려고 한 거예요. 됐어요? 어렵지 않죠? 순서를 바꾸면 부호 바뀐다. 왜 바뀔까요? 보세요. SP라고 썼을 때는 SP 이렇게 된 거고요. 요거를 PS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게 축을 바꾸는 거예요. X축, Y축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면은 여기에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었으면 X축, Y축을 바꿔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너무 이 축을 X는 Y를 해서 이렇게 교대를 이렇게 대칭을 시킨 거잖아요. 바꾸는 거잖아요. 이 두 개를. 그러면은 얘가 뭐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돌고 있었다면은 이렇게 하면 거꾸로 돌게 되겠죠. 면적은 당연히 같겠죠. 그러니까 자코비안은 면적이기 때문에 크기는 같고 부호는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왜? 회전 방향이 바뀌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1번을 다시 쓴 거예요. 인수분해하면 편미분 쓴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벌써 해버렸네요. 약분 가능인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에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라운드 PV 라운드 TV 이런 놈이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1을 곱해줘도 되죠. 1 여기 1 있잖아요. 1 요 1을 곱해줘도 되죠. 그럼 여기다 뭘 곱해주면 라운드 TS 라운드 PV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분해도 된다 그거예요. 약분하면 뭐가 남아요? TS TV가 남죠. 그럼 이제 뭐예요?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 S 라운드 V의 T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적과 같이 여러분들은 맥스웰 관계식을 외우지도 않고 그냥 나오기만 하면 쓸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얼마나 재밌나 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제 이 식을 옆에다 그냥 크게 쓸 테니까 그냥 자코비안법으로 식을 한번 바꿔볼까요? 첫 번째 식. 자, 요거 봅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왜 이렇게 됐어? 네. 이 왼쪽에 뭐가 보입니까? 라운드 T. 처음 식은 천천히 하고 점점 빨리 할게요. 라운드 V. 나도 이거 지금 2년 만에 하는 겁니다. S.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야? T, S, V, S 이렇게 바꾸죠. 이렇게 놓고 또 다시 묶어서 가면 다시 뒤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꼭 외워둬야 되는 게 TS하고 PV는 1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TS를 약분하고 싶으면 여기에 밑에가 TS가 오게 하고 이걸 이제 이 식에서 역수를 쓰는 거죠. TS가 밑에 오고 PV가 위로 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TS를 약분합니다. 처음 하니까 이렇게 길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애 중에 PV가 있고 VS가 있죠. 그러면 뭐 할까요? 마이너스 뭐 붙여주고 PV를 뭐 순서를 바꾸든지 SV의 순서를 바꾸든지 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묶어낼 수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라운드 P 라운드 S에 V 이렇게 되죠. 그게 이놈입니다. 자코비의 성질 세 가지만 가지고 그냥 뚝딱뚝딱 하니까 첫 번째 식이 만들어졌죠. 두 번째 식, 요번에는 조금 빨리 합니다. 라운드, 요거는 보자마자 TPS네. 그러면 TS, TPS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곱해줄 건데 라운드 TS하고 라운드 PV는 항상 1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맨날 이거 곱해가지고 지우고 그럴 거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다가 내가 라운드 TS 쓰고 라운드 PV 쓰고 이렇게 지우나 그냥 애당초부터 TS가 보이면 그냥 PV로 바꾸나 TS가 보이면 지우고 그냥 PV로 바꾸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딱 바꿔 쓰고 나면은 P를 묶어내죠. 그러면 라운드 V, 라운드 S의 P. 그래서 왼쪽이 나온 거예요.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숙달되면 한 번에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요걸 딱 보고 어떻게 합니까? 옆에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써요. 아, STVT. 요거 이제 인수분해한 거예요. 뭐 이렇게 공들여서 이거 다 써도 되지만 그냥 STVT 쓰고 ST, TS가 나오면 지우고 PV로 바꿔 쓰고요. ST가 나오면 VP로 바꿔 쓰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묶이네요. 그러면은 라운드 P, 라운드 T의 V 이렇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거 암산 가능하나요? 아직은 처음이니까 한번 그냥 여기다 옆에 조그맣게 ST 여기 ST, PT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ST나 PV가 보이면 무조건 바꾸면 돼요. VP 이렇게 바뀌네요. 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P를 뽑아내면 V하고 T가 남네요.
그래서 맥스웰 관계식 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 아무거나 뽑아서 두 개만 해보죠. 얘를 딱 봅니다. VP, SP 지우고 ST, 그래서 TPS 이렇게 바꾼 겁니다. 얘 해볼까요? P 조그맣게 PV, TV 이렇게 쓰고 얘는 그냥 TS 되는 거죠. 묶어내면 SVT. 네, 더 숙달되면은 그냥 눈으로 보고 씁니다. 그냥. 네. 그래서 오늘 재밌게 맥스의 관계식을 유도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요거까지 하죠. 클러페이런 이퀘이션까지 하죠. 클러페이론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요거만 그냥 외우는 것만 할게요. 그러니까 12장에서 사람 이름이 좀 많이 나오니까 맥스웰 관계식이라는 이름이 이제 봤고요. 클러페이론이 이퀘이션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생긴 게 맥스웰 관계식하고 너무 닮았어. 네, 얼마큼 닮았느냐면요. 여기에 PT가 오는 거랑 여기에 SV가 오는 게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게 우연히 그런 게 아니라 이 관계식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걸 증명을 살짝 해보고요. 클러페이론 관계식이라는 거는 굉장히 요긴하게 쓰는 관계식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압력밥솥이 있었는데 여기서 압력을 높이니까 끓는 온도도 올라갔잖아요. 압력을 높이니까. 이게 압력을 높이면 끓는 온도가 얼마나 변하느냐 그 식이거든요. 이게 보통 측정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면 아니면 요거를 측정해서 이거를 알 수 있다면 그럼 굉장히 좋은 거죠. 엔탈피 측정하는데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클라우스 클레페이론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압력밥솥에서 여기에 압력을 온도를 1도 더 100도에서 끓는 거를 101도에서 끓게 하고 싶으면 압력을 얼마나 올려야 되는지 이런 거 계산할 때 쓰는 겁니다. 원래는 클라우시우스랑 같이 해서 클라우시우스 클레페이론식이라고도 부르는데 교과서에서 그냥 클레페이론식이라고 돼 있으니까 오늘은 요 맥스웰 관계식 이거 쓸 줄 알죠? 가볼까요? ST, VT, VP, V 묶어내고 BTV 이렇게 된 거죠. 이식하고 아주 닮은 클러페이론 관계식까지 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